남부 내륙철도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와 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서부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됐는데 진주 지역 설명회에서 부각된 주요 내용들 살펴봅니다. 관광산업의 변화를 위해 도내 4곳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항도 포함됐는데 해외 크루즈선 입항을 위한 출입국 관련 시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 선사를 유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지기 어려운 난임. 난임 치료는 신체적 또 정신적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의회에서 동의보감촌 등 웨니스 인프라를 활용한 도 차원의 난임 지원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도 의회 정례회에서는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주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도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온실시설을 짓기 위해선 설계 과정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는데 농촌진흥청이 3D 기술을 활용해 농민이 직접 온실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지나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일 환경영향평가서와 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진주와 산청에서 열렸는데요. 진주 지역 설명회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총 174.6km의 남부 내륙철도. 노선은 진주와 합천 등 7개 역을 포함해 경남과 경북의 9개 시군을 지납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노선 설계와 변전소 입지, 토지 보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남도와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관련 설비, 구조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토지 보상 여부에 대해선 실시 설계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고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비가 적게 들고 주민의 피해가 없는 변전소로는 산으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전기, 신호, 통신, 전력 모든 설비들이 현재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다만 현재는 노선이 확정되는 단계이고 공법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 착공과 열차 운영 이후 소음과 진동, 먼지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국가철도공단 측은 사업 지연을 이유로 더 이상의 노선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대신 주기적인 살수와 방진망, 방음벽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노선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노선 변경하면 이 사업 2, 3년 늦어집니다. 이 밖에도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수달뿐만 아니라 영천군의 남강에 존재하는 그 지정 기준물, 두루미, 항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는지 사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어떤 진행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것이고. 서부 경남과 수도권의 이동 시간을 2시간대로 줄여 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남부 내륙철도. 수렴 의견의 반영 여부는 내년 중에 공개되며 설계가 확정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합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가 관광산업의 변화를 위해 도내 4곳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항도 포함됐는데 해외 크루즈선 입항을 위한 출입국 관련 시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 선사 유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관광산업으로 불리는 크루즈 여행. 크루즈선은 일반 여객선과 달리 숙박과 위락시설 같은 호텔급 시설을 갖춘 최고급 선박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기면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3만 6천 달러. 국내 크루즈 여행 잠재 수요는 50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도 크루즈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선박수 증가와 함께 관광객은 4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도는 크루즈 여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도내 4곳에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보고회를 열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도내 9개 무역항을 검토한 결과 삼천포항과 마산 가포신항, 통영항과 장승포항이 대상 지역으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제주 노선 여객선이 오가는 삼천포항의 경우 지금이라도 소형 크루즈 접안이 가능해 해양수산부의 연안 크루즈 시험 사업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천포항은 현재 4만 톤급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며 시설을 봉합할 경우 5만 톤급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는 해외 선사 유치를 위해 2026년까지 세관가 출입구, 검역이 가능한 임시터미널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5만 톤 이상 국제 크루즈 선사 이런 데는 1,000명 이상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빠른 승하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IQ 시설이 없는 곳은 이제 기항을 안 합니다. 그래서 CIQ 시설을 갖추고 저희가 유치 활동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출입국 터미널을 갖추더라도 크루즈 유치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해외 크루즈선의 경우 대부분 국가 간 이동을 하는데 경남은 도시 규모나 입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곳은 부산과 제주 정도만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루즈 관광객의 입항 목적 가운데 쇼핑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선 불리한 여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갈사산단 공사 대금을 놓고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2심에서 284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2심 법원은 한신공영이 청구한 964억 원 가운데 284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6년 하동지구 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비 미지급금을 청구하면서 5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동군은 철저한 변론 준비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청구 금액이 대폭 줄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은 법원 판결을 놓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가 사천시에 지난 3년간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44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과 버스 재정지원금 감독 및 건축 인허가 처리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위는 징계 6명, 훈계 57명, 주의 85명 등 총 14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을 사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 만에 실시됐으며 지난 6월 감사 인원 20명이 투입돼 진행됐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학대시설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수사로 1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과밀보호하며 방치한 A씨와 도축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개와 염소를 사육하면서 개인 농장에서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B씨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특사경은 유기동물보호소를 빙자한 펫숍과 무허가 동물 생산 의심업체를 집중 감시해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지기 어려운 상태를 난임이라고 하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경남도의 관련 지원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28일 경남도 의회에서는 대책으로 동의보감촌 등 웨니스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 증가부터 환경, 유전적 요인까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임. 특히 경남의 경우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시술 진료 건수가 70% 넘게 증가하며 전국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발맞춰 난임 부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 대다수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책은 부족합니다. 당장 경북 2곳을 포함해 전국 10곳에 있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부울경을 합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2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서는 동의보감촌 등 웰니스 관광 자원을 이 같은 문제 해결에 활용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경남의 웰니스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임 스트레스 척도가 5.1%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 치료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청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에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포함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의보감촌에도 지금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난임 부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현재는 이제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청군에서 올해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을 용역 중인데, 한편 상담센터 부재와 관련해서는 병원들의 참여 의사가 적어 유치하기 어려웠다며 다음 해부터 관련 공모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도정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질의와 함께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박완수 도지사는 흡수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 정상학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를 답변대에 세웠습니다. 정 의원은 경남, 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새로운 통합지방정부의 운영 형태와 자치권 확보, 상향식 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산시와의 이해 충돌로 도민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되면 경남이 부산에 흡수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주 난강물 부산군과 그다음에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 특별법 등으로 경남도민이 반대한 사례가 있었고, 경제 규모가 큰 도시에 작은 도시가 흡수되는 일명 빨대 효과로 경남이 부산에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박 지사는 인구 규모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남이 전혀 부족한 점이 없다고 답변하며 흡수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남이 흡수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과거에 경남이 큰 집이고 부산과 울산이 큰 집에서 분가 독립을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분가 독립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큰 집으로.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하향식이 아닌 도민들이 결정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남, 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기수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별법의 제정과 주민투표, 행정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특위에는 도의원 15명이 참여해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 경남, 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요 상황 점검과 도민 의견 청취 등에 나서게 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결의안은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024년 진주시 축제평가와 2025년 축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올해 축제의 주요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여 단체의 소감 발표, 임원진의 자유 토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관람객 밀집에 따른 안전 대책과 함께 빅데이터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27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민과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진주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후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진주시 공공건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사명 진주시 총괄계획과의 주제 발표 후에는 진주시와 건축사 협회, 학계와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펼쳐졌으며 공공건축 정책 강화를 위한 의견 공유도 이뤄졌습니다. 남해군에 시금치 습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가운데 기재부와 경남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농업재해 인정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금치 습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군과 서천호 국회의원, 경남도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기재부와 경남도 관계자들은 습해 피해 경작지 현장을 답사한 후 남해군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군은 이 자리에서 농가 피해 지원과 함께 농업재해 인정을 위한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합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유튜버인 한 학부모는 학교장과 학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명예훼손성 영상 11개를 제작해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학교장은 해당 사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난 5월 침해가 인정돼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침해 당사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경남교육청은 첫 교육감 고발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 위성활용 전문 자문위원협의체 세미나가 지난 28일과 29일 진주시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국내 위성활용 분야 총 2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기상청과 아이옵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시스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요 기술과 위성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에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해군이 발의한 기업 투자 유치 전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열린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민간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신설 확대와 투자 유치 지원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 확대되는 주요 보조금 지원 사항은 기업 투자 촉진지구 입주 기업의 입지 고용 교육 훈련과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보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군은 조례 개정으로 투자 유치 업무 체계화와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합동 소방 훈련이 27일 진주 실내 수영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영장 위탁 기관인 진주 스포츠클럽, 금산 119 안전센터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화재 대응 훈련과 함께 화재 경보기 작동, 초기 신고, 피난자 구조 등 과정에 따른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후 완강기 사용 실습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온실 시설을 짓기 위해선 설계 과정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려웠는데요. 농촌진흥청이 3D 기술을 활용해 농민이 직접 온실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유도 씨. 최근 2,600제곱미터 규모의 새 온실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한창인데 이 씨는 설계 도면만 보면 답답한 마음입니다. 종이 도면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수백만 원의 설계비를 부담하며 공사를 맡겨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구조 개설하는 분들은 뭐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부재 뭐 단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이 3D 기술을 활용해 농민들이 직접 원하는 올씨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농사로를 개발했습니다. 농사로는 기존 종이 도면과 달리 구조물과 작물 배치 등을 미리 구상할 수 있고 설치 비용도 바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의 농민이라도 하루 정도 사용법을 배우면 누구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도 갖췄습니다. 특히 바람과 눈 등 기상재해 상황에 대비한 안전성 실험도 가능해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거의 580억 정도의 온실의 피해 면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면적을 10%만 줄이더라도 60억 정도의 비용 절감, 피해 절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농민 맞춤형 온실 설계 프로그램인 농사로, 온실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발작적인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주로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되고 접근성이 매우 강합니다. 잠복기가 최대 20일로 길어 발생하게 되면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학생 등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 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적기 예방접종과 더불어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흡기 증상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하에 머물겠고 또 흐린 날씨로 인해 날은 더욱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을 만큼 바람이 거세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후엔 흐리고 구름 많겠는데요. 함양은 새벽 한때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도, 남해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세종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남해 전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속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아침 저녁 공기가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